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블랙록은 SEC가 승인할 걸로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승인을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근데 너무 조용하죠? 현재 11개의 비트코인 스팟 ETF,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와이스, 베넥, 위즈덤 트리, 갤럭시, 그리고 피델리티, 발킬리, 그리고 해시덱스까지 줄줄이 그냥 엮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죠. 그러면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누가 보더라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호재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80억 명 중에 한 명인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중앙은행이 아닌 개인이 화폐를 발행을 해서 1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미국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재자 없는 거래, 금융기관이 필요 없는 거래.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장난삼아 만들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참, 그런 거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기관이 사토시 나카모토일 수도 있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가 이번 주 내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이벤트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악몽일까요? 미래일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아직도 아이러니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호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뭐 그들 말이 맞겠죠. 제가 뭐라고 이런 호재를 악재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쉬워 보이죠. 호재치고는 그냥 이대로 쭉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건지 궁금하시죠? 어쨌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뭐라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겠죠. 자, 어쨌든 SEC에서 굉장히 좀 아이러닉한 데이터를 노출을 했어요. 그걸 한번 봐볼까요?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요건데 꽤 재밌습니다. SEC 현물 비트코인 ETF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거죠.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 혼자 왕따를 당했다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포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밴드웨건도 비슷한 이야기죠. 지금 이 열차를 타지 않으면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 연끌도 거의 비슷하죠.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포모에 휩쓸려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에 연끌을 해서 주택을 샀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분들 또한. 자, 그리고 SEC는 현물 ETF 승인 절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수많은 대중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 투자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회라고 보지는 말아라. 모두가 온라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디지털 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았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서 투자하지는 말아라.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해라. 어쨌든 SEC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포모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타이밍도 드라마틱하죠. No go to FOMO.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라. 소신을 갖고 투자해라. 분명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와 투자 목표를 설정해라. 이런 투자에는 비트코인과 같이 이미 상장이 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코인들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도 마찬가지다 라고 SEC는 경고를 했습니다. 뭔가 이슈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SEC 측에서 공식적으로 SNS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홍보를 했다는 건 분명히 그 안에 뭔가 들어있겠죠.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죠, 이 시장에. 그리고 더 지켜볼 건지 아니면 그냥 빠져나갈 건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을 하시죠. 그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심리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어떤 코인도 합법적이라고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는 코인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귀를 홀려서 그들의 돈을 삥 뜯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SEC와 소송 중에 있는 리플의 이슈가 오히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커 보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가장 처음인 것이 나와야 되겠죠. 2009년 1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럭, 제네시스 블럭, 창세기 블럭, 그 블럭이 생성된 것과 똑같이 15년이 지난 지금 인류가 암호화폐라는 특이한 놈을, 말도 안 되는 놈을 처음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또 처음으로 자산권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세상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제가 최근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죠. 과연 블랙록이 왜 저걸 집어들었을까?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을 분명 상승시킬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반감기, 저는 2억을 예측을 했지만 충분히 그 언저리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승인을 거부해서 가격을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승인을 시켜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건지. 참 2024년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신박한 뉴스들이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뱅커에 실린 XRP 기사가 있길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서클, 그리고 비자카드. 여러분들이 2024년 암호화폐를 정의하기가 편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셨던 기업들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쨌든 저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될 거고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탈중앙화 금융이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스몰 리플 XRP가 어떻게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점점 근접해 오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이다 라는 표현을 저는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리플 XRP를 보고 암호화폐를 보고 암호화폐의 끝은 CBDC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리플의 역사, 암호화폐의 역사, 비트코인의 역사, 그리고 전통 금융의 역사, 그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금융을 진화시켰고 또 어떤 시스템이 들어와야 인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그 키는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주식의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라고 봐도 되겠죠. 그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자산이 토큰으로 분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든 그 시작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 그러면 아메리칸 뱅커에서 밝힌 스테이블 코인 혁신의 주도, 과연 누가 그 일을 하게 될 건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쨌든 2028년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를 위한 다른 암호화폐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 같은 안정적인 전통 통화에 고정된 암호화폐의 유형이죠. 어쨌든 2024년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 플랫폼과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금 XRP 기반 XUMM 지갑으로 꽤 많은 플랫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점점 확장된다고 봐야 되겠죠. 영토 확장,
영역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과 같은 주류 결제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있고, 서클과 같은 암호화폐 회사는 규모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페이팔과 리플, 서클과 리플, 제가 이 데이터는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의 최신 파트너 목록에는 아시아 차량 공유 회사인 그랩과 전자상거래 회사인 쇼피파이를 비롯해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통 금융 서비스와 분산 금융 모두에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서클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 금융 시스템의 톱니바퀴이다.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웹3 프로젝트,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트랜잭션을 트리거하는 프로그래밍에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NFT도 가능하다. 그리고 페이팔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최대 결제 네트워크 시장을 확보하고 있죠.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판매 및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래서 기존 암호화폐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금융 상품과 교차 판매가 힘들지만, 페이팔은 전통 금융 상품과 교차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플 브레드 갈링하우스를 까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너무 게리 겐슬러의 자존심을 뭉개지 마라. 그리고 리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전통 금융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데이터. 대형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하나의 삼각편대를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플은 누가 말해도 CBDC에 최적화된 암호화폐죠. XRP 레저는 PSC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국 달러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있다. 리플의 결제 제품 책임자인 페가 솔타니는 스테이블 코인은 근본적인 유용성으로 인해서 2024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의 장점,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리플, XRP 레저, 이런 각각의 장점들을 잘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 CBDC가 되겠죠. 얼마 전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BI 홀딩스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일본의 USDC를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I 홀딩스는 리플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2019년 페이팔은 리플 파트너 하이퍼 월렛을 전략적으로 인수를 해버렸죠. 그 당시에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들이 많았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리플의 기술, 특히 디지털 자산 XRP를 활용해서 결제 방법에 대한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을 한다. 암호화폐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끝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금융기관들의 파트너십은 얽히고 설킨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천적 관계일 수도 있고 피라미드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 올해에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도하는 산업군은 단연코 금융이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어떤 선택도 그 선택 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도 따라야 되겠죠. 잘 선택하시고 잘 고민하시고 똑똑한 스마트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가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